네,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점퍼 플러스 김라르입니다. 네,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성환입니다. 네, 이번 주는 유난히 무더운 날씨에 우리 선수들 경기하는 데 정말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됐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선수들 정말 멋지게 경기를 해냈습니다. 네,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선수들이 정말 열정을 많이 보여준 경기가 많았는데요. 관전한 저희도 상당히 더웠는데 뜨거운 그라운드에서 열정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13라운드 드디어 뜨거운 매치업들이 많이 성사됐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한 선수 영입으로 더욱더 멋있는 경기들을 앞으로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 그럼 다 함께 놓쳐서 안 될 순간 놓치지 말아야 할 경기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13라운드 다시 보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여러분들 5경기 모두 함께 하셨는데요. 하반기 첫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 어떻게 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놓칠 수 없는 경기 중에 하나였죠. 바로 강철체력 목포와 리그 최고 조직력인 강릉시청 간의 경기였습니다. 목포시청은 전반기 성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승리를 내어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전력 보강에 성공하면서 목포시청의 좋은 경기를 보셨을 겁니다. 위원님, 강릉시청과 목포시청의 경기 어땠어요? 네, 이날 다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목포시청이 올 시즌 우승 후보죠. 강릉시청을 맞이해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스코어는 3대2 펠레 스코어가 나왔는데요. 목포시청이 전반기에 갖춰있지 못했던 조직력이 완성되고 상대 진영에서 집중력 높은 한방을 이룩하면서 이날 경기를 쉽게 풀어갔는데요. 반면에 강릉시청은 양구 선수권 대회 이후로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면서 후반기 2경기 모두 안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천 코레일에게 1위 자리를 내줬고 이날 경기 역시 안전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3대2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위권 그 이상을 위해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부산과 천안이 만났습니다. 이날 터질 듯 터지지 않았던 경기가 참 많았는데요. 과연 부산이 서력전을 치를 수 있었던 경기가 됐을까요? 네, 전반기에 천안에게 일격의 패배를 당했던 부산교통공사였는데요. 이날 경기는 양팀 중원에서의 상당히 치열한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전반 초반에는 천안시청이 주도권을 잡아갔었는데 부산의 끝내기 멋진 골로 기록을 하면서 이날 경기 부산이 후반기 리그 2연승을 가져가면서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천안시청도 양국 선수권 대회에서의 준우승 이후로 상당히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후반기 리그는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13라운드 세 번째 경기, 분위기 반전을 노린 김해시청과 리그 선두를 지키려는 인천 코레일이 만났습니다. 휴식 후 열린 첫 번째 홈 경기에서 김해시청은 리그 1위인 인천 코레일을 상대하는 부담감이 굉장히 컸을 텐데요. 이러한 부담을 안고 경기에 임했을 김해시청의 경기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나요? 네, 예상외로 중원 싸움에서 김해시청이 밀리지 않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날 경기에서 승리로 가져갔더라면 1위를 단독으로 붙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인천 코레일은 중원에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김해시청이 사이드 공격 옵션이 살아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대2 무승부를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청이 후반기 레이스에 좀 더 상위권 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이죠. 바로 창원과 용인의 그 짜릿한 경기가 있었는데요. 최명희 선수의 결승골로 승리한 창원이 승점 3점을 챙기면서 순위에도 조금의 변화가 있었던 그런 경기가 됐죠. 네, 드디어 꼴찌에 탈출에 성공을 한 창원시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게 얼마만의 순위 변동인가요? 창원시청이 수비 조직력이 살아나면서 중원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시도를 했고 용인시청도 이에 질세라 정말 중원에서 치열한 프레싱 능력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이날 상대 진영에서 집중력은 오히려 홈팀인 창원시청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뽑은 가장 흥미로운 경기죠. 바로 리그에서 3, 4위를 나란히 달리고 있는 울산과 경주의 경기입니다. 이날 경기 손에 땀이 날 만큼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됐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경기장의 분위기까지 험악해졌다는 후문이 들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이날 경기는 제가 직접 울산까지 내려가서 중계를 하고 온 경기였습니다. 10명의 선수를 대거 아웃시키고 9명의 선수 영입을 하면서 새롭게 팀 리빌딩을 한 울산대 미포주성과 역시 프로 출신의 3명의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조직력이 극대화한 경주장선의 경기였는데요.
이날 양팀 전반전은 두 팀 모두 탐색전을 펼치면서 사실상은 조금 지루한 경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포메이션도 4-2-3-1 포메이션으로 같은 포메이션의 형태로 나오면서 이 동선이 많이 겹치는 모습을 보여줬고, 원정팀인 경주 한수 같은 경우는 조지용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두고 유준수 선수와 황은호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두면서 중원을 상당히 힘을 많이 가한 경기였는데요. 반면에 울산현대 미포주선은 김선미 선수를 전반전에 투입을 하고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오봉희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조직력의 극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경기였는데, 이날은 역시 양팀 모두 상대 진영에서의 집중력 높은 한방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이날 경기에서 만약 승리를 했더라면 2위권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런 모습들이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고, 새롭게 팀을 리빌딩한 이런 울산현대 미포수전이 후반기에는 조직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줘야 순위권을 상위권으로 치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경주 한수원에 이날 마지막에 황철환 선수에게 정말 절실하게 기회가 왔었는데 너무 힘을 많이 들여서 골을 넣지 못하고 0대0으로 무승부를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경기 전에 황철환 선수를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왼쪽 가슴에 사실상은 할머니의 그런 타투를 새기면서 앞으로 골을 넣게 되면 할머니를 향한 그런 세레모니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날 많이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상 가슴 뭉클한 사연들이 있는데, 만약 황철환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서 골을 넣게 된다면 저희 점프업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조금 촬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3라운드까지의 팀간 순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위를 차지한 인천 코레일이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변화 없이 강릉, 경주, 울산, 부산 순이고요. 목포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며 7위에서 6위로 올라섰습니다. 창원 역시 이번 라운드 승리를 이끌며 꼴찌 자리를 천안에게 넘겨주며 13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미리 보기 시간 놓칠 수 없는 경기 14라운드 경기 일정 및 관전 포인트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라이벌인 김해와 울산의 경기입니다. 김해는 지난 라운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라운드 홈에서의 하반기 첫 승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네, 경남 더비죠. 김해와 울산이 맞붙게 되는데요. 김해는 공수 밸런스가 유지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진영에서의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상당히 아쉬운 단점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울산대 미포주선은 후반기 리그에 10명을 아웃시키고 9명을 영입을 하면서 대거 선수폭의 이동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직력만 조금 끌어올리게 된다면 역시 울산대 미포조선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날 경기는 정말 어느 팀이 중원에서의 장악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야지 승점 3점을 확보할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승리가 필요한 창원과 요즘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목포의 경기 또한 금요일에 있습니다. 창원은 탈꼴찌를 위해 이번 라운드 승리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위원님, 우리 팬들이 어느 면을 이번에 주목해야 이날 경기 더욱 재밌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날 경기에는 두 팀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입니다. 창원시청은 지난 라운드 승리로 인해서 홈에서 2연승을 노리고 있고, 반면에 목포시청 같은 경우도 후반기 리그 2연승을 거두면서 중위권에서 상위권 도약을 한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은 양쪽 사이드에서 풀어 나오는 전개 과정이 상당히 빠른 팀이기 때문에 상대 집중력 높은 한 방을 우선 막아야 되겠고요. 중원에서의 강한 프레싱으로 인해서 빠른 밸런스를 유지를 하면서 상대를 압박을 해 나간다면 이날 경기 중요한 승점 3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할 경기는 인천 코레일과 용인시청의 경기입니다. 인천은 지난 라운드 창원을 상대로 깔끔한 승리를 거두며 리그 1위에 안착했는데요. 이번 라운드 역시 연승을 통해서 1위 굳히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라운드 김해시청과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1위 자리를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는 인천 코레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인시청을 맞아서 상대를 하게 되는데, 용인시청 역시 이날 경기 승리로 가져가야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이날은 두 팀 모두 조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서 어느 팀이 흐름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하반기 홈에서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경주와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천안의 대결 역시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공격진을 가진 두 팀의 대결이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양 팀의 승리 포인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올 시즌 해피 바이러스를 장착한 경주한 수원이 천안시청을 홈으로 불러들이게 되면서 상당히 중요한 경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최근 천안시청이 양구 선수권대회 준우승 이후로 상당히 조직적에서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줬고 강한 프레싱을 압박을 시도를 하면서 상대 팀들 상당히 껄끄럽게 그런 변모한 팀이 됐는데요. 경주한 수원은 최근 조주영 선수와 황채환 선수, 유준 선수, 황원원 선수의 컨디션이 올라가면서 거기다가 새롭게 영입한 윤시호 선수의 왼쪽 공격 라인이 살아나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 상당히 박진감 넘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이번에는 강릉시청과 부산교통공사의 경기입니다. 홈에서 강한 강릉과 원정에서 강한 부산이 만났는데요. 과연 어느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짠물 축구의 대명사 두 팀이 만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력이 상당히 강한 두 팀이 만났는데요. 부산교통공사와 강릉시청이 이날 경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이룩할 것은 수비 조직력을 극대화하고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을 통해서 상대 진영에서의 집중력 높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 두 팀 모두 체력이 조금 저하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날 경기 역시 뜨거운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후방 막바지 어느 팀이 집중을 하냐에 따라서 중요한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치열한 하반기 레이스에 돌입한 내셔널리그. 앞으로도 긴장감 넘치는 경기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직접 경기장에 찾아주셔서 경기를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시간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내셔널리그 팀들의 이적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은 이적 시장이 열리는 중요한 달인데요. 벌써 3차 추가 등록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어떤 선수를 영입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성적과 직결되는데요. 네, 7월은 정말 중요한 달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각 팀들은 추가 영입을 통해서 정말 전력을 이제 급 상승해야 되는데요. 선수를 뽑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10개의 구단의 신중한 선수 이적으로 바뀌게 된 하반기 레이스. K리거 출신과 챌린저스 리그 출신까지 함께하는 내셔널리그인데요. 이번 3차 추가 등록에는 주목할 만한 선수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우선 강릉시청은 강원FC에서 데리고 온 사이드백 자원이죠. 전훈 선수가 있고요. 목포시청은 수원 삼성에서 포워드 자원을 영입을 했는데 이재규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목포시청의 집중 높은 한방의 해결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새로운 구단의 둥지를 튼 선수들의 활약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데요. 하루빨리 기존의 선수와 새로운 선수들의 호흡이 맞아져서 더 멋진 경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헤어질 시간입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도 3차 추가 등록으로 인해 변하게 된 하반기 레이스를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선수가 많이 영입되었기 때문에 팀들 간의 실력이 많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관전해 주신다면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재밌어질 14라운드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환 해설위와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내셔널리그 중심 점프업 플러스!